자, 18번에서 1인 회사의 주주가 자기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밑줄 그으시고, 이건 뭐가 되죠? 배임죄가 돼버리죠. 회사에 대해서 손을 끼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됩니다. 이것이 주된 범죄가 되죠. 그랬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해서 또다시 새로운 담보권 설정했다 세무치시고, 새로운 피해법을 발생했기 때문에 경합범이 돼버리죠. 그쵸? 그래서 배임죄 플러스 배임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위험부담했기 때문에 배임죄 플러스 배임죄가 돼서 경합범이 됩니다. 배임죄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번, 19번도 가보시면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유해버리게 되면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타인 재물 보관자가 임의 처분했기 때문에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횡령죄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이후에 가등기를 말소했다 하더라도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우리 중지미수 할 때 배웠잖아요. 그쵸? 그 말소된 이후에 또다시 영득의사가 생겨서 또다시 횡령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뭐가 됩니까? 이 부분도 횡령죄 되는 것입니다. 횡령죄 플러스 횡령죄가 되고 경합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번은 배임죄 2개, 19번은 횡령죄 2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슷하니까 묶어볼게요. 색깔 칠할게요. 이 부분 새로운 담보권 파란색으로, 이 부분 19번도 새로운 영득의사 색깔 칠하고, 20번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갑 명의로 지금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잖아요. 그쵸? 설정하고 이것이 이를 을에게 양도하여 을 명의로 본등기를 경유하였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갑 명의로 허위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게 되면 이 밑에 세 번째 줄 나와 있듯이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 돈을 주지 않고 재산을 지금 빼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등기 설정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는 것인데, 그 후에 이르게 양도해서 을 명의로 본등기를 하게 돼버리면, 파란색으로 본등기를 해버렸다 세모 쳐보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등기보다도 새로운 추가 위험 부담이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때는 이 본등기한 부분은 뭐다? 불가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익 침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별죄가 되는 것이죠. 자, 21번 가볼게요.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사기죄가 돼버리죠. 지금 누구를 사기쳤습니까? 피해자들 사기친 겁니다. 그쵸? 자, 그럼 피해자들이 그 돈을 어디다 보냈을 것 같아요? 회사 통장에다가 지금 돈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이사는 뭐가 됩니까? 그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가 되는 거예요. 보관자가 된다. 그쵸?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횡령을 했다. 횡령 세무 쳐보시면 별도로 횡령죄가 돼버리죠. 이때 횡령죄 피해자가 누군가요? 이 횡령죄 피해자 땡땡 회사입니다. 그쵸? 사기죄의 피해자는 피해자들이고 횡령죄의 피해자는 회사 통장이니까 회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지금 대표이사가 횡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 피해자는 회사인 것이에요. 피해자가 달라요. 그래서 경합범이 돼버립니다.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양자들을 기망했으니까 수분양자에 대한 사기죄가 될 것이고, 그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 대표이사가 그 분양대금을 역시 횡령한 것은 횡령죄 피해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달라서 경합범이 됩니다. 23번 타인을 기망했으니까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될 것이죠. 그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즉 회사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중 횡령한 것은 회사에 대한 횡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판례 유사하죠? 출제가 잘 돼요. 이 세 가지는 출제가 잘 돼서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색깔 칠할게요. 색깔 칠하면 가등기보다는 본등기가 새로운 법익 침해라서 별죄가 된다. 그 다음 사기죄인데 별도로 횡령한 것은 별도로 횡령죄가 되고 경합범이 된다. 됐습니다. 24번을 갑니다. 자, 회사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함에 있어서 횡령죄 됐네요. 그것을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했을 때 조세 포탈은 사회적 법익이잖아요.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이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운 법익 침해가 되어서
경합범위 돼버립니다. 자, 24번도 횡령 밑줄 그시고 그 밑에 25번도 배임죄 밑줄 그시고 일단 주된 범죄는 횡령죄, 배임죄 각각 성립했습니다. 자, 배임 증제에 공여했다는 거죠. 그럼 배임 증제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자, 밑에도 의무 인출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횡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임죄와는 또 다르게 횡령죄가 추가됩니다. 그게 경합범위 되는 거예요. 여기도 경합범위고요. 전부 다 보호법익이 달라서 별죄가 되는 겁니다. 다음 판례. 자, 타인 사무처리자가 임무 위배하여 자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는 거죠. 이 연대보증 채무 부담한 부분이 무슨 죄가 됩니까? 배임죄가 되는 거죠. 자신 채무인데 왜 연대채무 보증 채무를 부담하냐고요? 자신 채무라면 자신이 빚을 갚아야지. 그쵸? 왜 회사를 연대보증 쓰게 하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가 났잖아요. 배임죄가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회사 자금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인출했다. 회사 돈을 임의 인출한 부분은 무슨 죄가 됩니까? 횡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임죄와 횡령죄는 법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익이 침해되어서 별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각각 성립함으로 경합범위 되는 거예요. 꺽쇠 2번이 그 사례죠. 그래서 개인 채무 지급을 위하여 밑에 연대보증 섰다. 이 연대보증 쓴 부분이 무슨 죄? 배임죄. 자, 옆에 임의 인출한 부분은 횡령죄. 그래서 경합범. 27번입니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소나타 승용차, 승용차를 절취했으니까 일단 절도죄 되죠. 자, 번호판을 떼어낸 부분은 무슨 죄가 되냐면 이 강론에 나오는 판례거든요.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임의 부착한 것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번호판이 공개호잖아요. 공개호 부정사용죄가 되는 거예요. 그 번호판을 운행한 것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공개호 부정사용죄를 행사한 거죠. 그래서 부정사용 공개호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몇 개입니까? 4개죠. 절도 하나,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하나, 공개 부정사용 하나, 행사죄 하나. 죄가 4가지가 되고 각각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합범위입니다. 실체적 경합. 자, 대마 취급자 아닌 자가 대마를 절취하면 일단 절도가 되죠.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면 불사가 됩니까? 대마는 소지 자체가 안 되잖아요. 소지죄에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절도 플러스 소지죄 경합범위 됩니다. 제조했으면 제조죄가 되고요. 판매했으면 판매죄로 처벌됩니다. 경합범. 외화 도피 목적으로 자, 물품 등의 가격 수입 가격을 조작했다는 거죠. 조작해서 피해 은행을 기망했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조작했다는 부분 나오죠. 이 기망은 사기죄죠. 사기죄가 되는데 이 물품 등 수입 가격을 조작한 부분은 이 사기죄와는 별도로 또 다른 죄가 됩니다. 그것이 대외무역법에서 보호하는 법익을 침해했다고 해서 대외무역법 위반죄가 되는 거죠. 경합범위 됩니다. 타인 재물을 절취했으면 절도죄, 여기도 절도죄. 자, 영업비밀 사용하면 절도죄 불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 부정사용죄라고 해서 부정사용이 또다시 처벌되는 거예요. 경합범위 되는 거예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세에 영업비밀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세모칠게요. 죄가 각각 성립한다. 32번. 자, 보이스피싱 사기 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 피해자들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하여 이를 법정에서 이제 유죄로 인정되는데 여기서요. 요 가입, 활동, 사기가 요 가입했죠. 요 가입한 부분, 활동했으면 활동했다는 부분,
사기쳤다면 사기쳤다는 부분, 이 세 가지는 각각 별개다, 별개이기 때문에 특히 이 사기 부분입니다. 사기에다 설명드릴게요. 이 사기 부분은 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부분에 불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에 죄에 대한 새로운 법을 침해한 부분이라서 이 사기는 별죄다, 별죄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 행위를 하여 밑에 다시 투자받는 행위다 그랬는데 여기서 별도의 기망 행위라 그랬죠? 별도 기망입니다. 별도는 추가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법을 침해했기 때문에 별도로 사기죄가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처리는 읽어보시면 됩니다.